손호 선수를 연파하면서 지금 4회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좋은 홍성지 구단과의 대결입니다. 홍성지 구단이 무슨 역주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랭킹도 17위에서 16위로 다시 12위로 끌어올렸고요. 네. 이 바둑리그에서 11승 3패로 활약할 정도로 주변 동료 기사들로부터 뭐 제3의 전성기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한국기원 주최주간입니다. 7명 뽑습니다. 중국 4명, 일본 1명입니다. 국내 선발전은 각자 1시간,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네, LG배만의 특징이라면 이 국내 선발전과 이 네. 세계적인 기사들이 겨루는 본선의 네. 제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네. 특히나 거기서 더욱더 주목해야 할 점은 여유 있게 시간이 주어지다가 네. 초읽기가 1분이 아니라 40초입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는 40초 초읽기가 갑자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시간 관리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는 기전입니다. 네. 한국 내면 중국 2명, 일본 2명, 대만 1명 국가시드 주어지고요. 전기에 이제 우승을 중국에게 다 넘겨줬어요. 좀 가슴 아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대회에서 4강에서는 한중이 2대2 구도였습니다만 한국의 강동윤 선수와 신지서 선수가 패하면서 결국은 중중 대결이 되었고요. 한국으로서는 지난 대회에서 좀 아쉬움을 이번 대회에서 털어내야겠습니다. 네, 우승 3억 원, 준우승 1억 원입니다. 홍성지, 김은지 랭킹 12위, 94위 랭킹으로는 홍성지 선수가 뭐 많이 높습니다만 김은지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한 방 있는 선수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랭킹만 놓고 보면 사실 뭐 엄청난 차이죠. 12위와 94위라면 꽤나 커리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김은지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들의 어떤 부담감 그리고 김은지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폭발적인 힘 뭐 이런 것 등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홍성지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방을 분명히 조심하고 있을 겁니다. 홍성지 선수, 김은지 선수. 홍성지 선수가 조금 전에 역주행 랭킹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최근에 이제 홍성지 선수의 일상생활을 들어보면 네. 역시나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홍성지 선수가 뭐 원성진 구단 같은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나이가 든 선수들이 다시 역주행을 했을 때 보면 그 어린 시절과 다를 바 없이 공부를 하고요. 특히나 홍성지 선수는 인터넷으로 실전 대국을 많이 하면서 예. 실전 감각이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4회전 시작합니다. 2층 대국장입니다. 박영훈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뭐 이창석 선수, 한태희 선수 여러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한 선수도 있고 안 한 선수도 있고. 마스크를 한 선수들도 있고 안 한 선수들도 있고요. 예, 자율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김정현 선수의 대결 모습도 보이네요. 네. 김은지, 홍성지. 김은지, 홍성지. 제28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4회전입니다. 향후 10년간 우리 여자 바둑계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요즘 김은지 선수의 활약은 무섭습니다. 네, 뭐 여자 바둑계도 여자 바둑계인데 사실 동나이대에서 남자 선수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탑급의 재능을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예. 네,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홍성지 선수 2023년 성적보다 무섭네요. 21승 6패, 78%. 네, 지금 통산 성적이 63% 정도인데 네. 올 시즌 성적이 78%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역주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둑리그 보니까 홍성지 선수보다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몇 명 없죠. 뭐 황소 삼총사나 네. 조한승 구단 몇 명 없습니다. 예. 각자 1시간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검은 6째 반입니다. 네, 홍성지구랑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요. 네, 홍성지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김은지 오단하면
역시 좀 더 전투적인 기풍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수익기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에 반해 홍성지 구단은 김은지 선수에 비해서는 좀 전투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무난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그렇게 판세를 이끄는 것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상대가 무리를 했을 때는 가차없이 응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성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2라운드 2회전 때 그래도 김은지 선수 김선수 대국 중계를 했는데 네. 그 금지 선수와 네, 대국이요. 네, 네. 두 선수가 아, 거의 한 2시간 동안 참더라고요. 네, 전투적이다 네, 뭐 김은지 김은지 선수, 선수, 뭐 적극적이다 저기 이렇게 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참는 거예요. 답답해서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전투적인 성향이 있고 수익기를 바탕으로 하는 바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네. 이 선수도 굉장히 두터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렇게 참는 바둑도 꽤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역시나 그 막강한 수익기를 바탕으로 한 전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후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익기 그렇게 덕분이겠지만 한 번 찬스가 오니까 바로 그냥 딱 그 장면에서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김은지 선수가 지금보다도 한참 뭐 실력이 떨어지던 시절에도 네. 자신보다 랭킹이 한참 높은 선배들과 같이 사활 대결을 펼치면 네. 만만치 않았거든요. 어,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사활풀이에는 일가견이 있었고요. 사실 뭐 사활풀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익기이기 때문에 전투 능력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 국가대표 코치할 때 김은지 선수도 국가대표 했었죠. 네, 청소년 대표팀에 있었죠. 네. 저랑도 같이 사활을 많이 풀었었는데요. 네. 네. 그때 뭐 말로는 서로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서 음. 좀 먼저 풀면 상대를 놀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나중에는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박정상 해설위원에게 뭐 사활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정말 무서운 선수네요. 그리고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이니까요. 네. 지금은 뭐 제가 아예 상대도 안 되는 정도의 수익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뭘 막아야 되지? 홍성지 선수가 약간 들어갔어요. 약간은 비틀어간 느낌도 있는 한 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렇게 빨리 착점했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연구는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우아기 쪽에서 처진 날일자로 흙이 날일자 두는 게 조금 깎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리는 게. 이수요. 예. 네, 근데 최근에는 이수도 많이 사용이 예, 됩니다. 갑자기 또 나오더라고요. 깎여서 안 뒀었는데 요즘 일단은 나오더라고요. 높게 두었을 때 이쪽을 한 네. 2번 정도 밀리는 게 베개에 두터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뭐 바로 붙이진 않습니다만 한 칸 띄었을 때는 언제든지 이쪽 귀를 붙이는 수가 좀 통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한 칸만큼이나 날일자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공지능 하면은 보통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도 계속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네. 한 1%, 2% 정도 차이는 사실 거의 기풍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여기를 좀 더 추천한다. 하지만 네. 나는 1% 낮은 이쪽을 선호한다. 아. 이런 기사들도 여럿 있습니다. 네. 네. 자, 진행. 그냥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또 아까 저희가 이제 네. 홍성지 선수가 30대 후반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나이가 들어서 왜 바둑이 뭐 약해지고 랭킹이 떨어집니까? 라고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역시나 이 시시각각 변하는 바둑의 트렌드를 나이가 들수록 좀 읽지 못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 트렌드를 읽으려면 매일매일 그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그 트렌드를 쫓아갈 수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좀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음.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홍성지 선수가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인터넷 대국 김은지 선수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홍성지 선수 30대 후반의 기사가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한다. 흔치 않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김은지 선수도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고 홍성지 선수도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두 선수가 애용하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만남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두는데도
그 프로들끼리는 서로 다 다 누가 누군지 알더라고요. 알더라고요. 네, 아이디로 둘 때도 웬만하면 알고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이트가 실명으로 대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그래도 거의 알죠. 네. 네. 네, 한 칸 띄입니다. 뛰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좀 재미있는 변화가 나올 뻔하다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찝은 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지금 네. 순서를 보시면 여기를 찝고 이으니까 이렇게 한 칸 뛰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찝은 수가 살짝 아쉽다고 인공지능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네요. 여기를 찔러서 네. 이렇게 끊고 예. 만약 백이 반대쪽을 이렇게 꼬부리면 흙은 이쪽을 찝는 것이 아니라 끊어요. 바로 끊어요. 여기를 끊어서 예. 젖히면 끊어서 잡을 때 양단수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 끊는 수를 노리고 찝은 걸로는 나와 끊는 수도 유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군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왜 생각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모양상 뭔가 백돌이 이곳에 먼저 있고 네. 게다가 여기를 네. 꾹 누른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백이 좀 두텁게 둔 수인데 네. 거기다 대고 반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홍성지 선수도 지나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은지 선수는 뭐 워낙 대국도 많고 게다가 뭐 그 국가대표팀에서 현재도 이제 청소년 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네. 청소년 대표팀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포석이나 아니면 부분 접전에서 아주 어려운 정석 진행, 뭐 한 수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가는 그런 진행에 있어서도 굉장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형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어제 있었던 대국에서도 드러났는데요. 네. 어제 이현호 선수에게 이제 초반부터 밀어붙여서 완승을 거두었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초반에 나왔던 형태가 김은지 선수가 속한 이 바둑리그 팀에서 좀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김은지 선수와 대국 할 때는 사실 좀 초반을 조심조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홍성지 선수는 단체 연구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네, 최근에 홍성지 선수가 속한 정관장 팀도 이제 팀에서 모여서 연구를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네. 이제 아주 정기적이진 않아서요. 김은지 선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초반의 어려운 형태에 있어서는 약간 연구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홍성지 선수가 힘이 지금 성적이 좋으니까 팀도 팀도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했다는 이야기 얼핏 들었습니다. 네,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승점 1점만 보태면 정규리그 1위가 확정이 됩니다. 예. 네. 거기에는 뭐 홍성지 선수의 활약이 절대적이었고요. 절대적. 이거 뭐 사실 기대 안 했어요. 반타작보다는 좀 잘하겠지. 그래도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성적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네, 뭐 다승 랭킹 뭐 2위, 3위 이러고 있으니 날카롭습니다. 지금 저 자리가 네. 아마 홍성지 선수가 가장 걱정했던 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추천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냥 백이 자신의 약점을 이쪽으로 보호한다면 흙은 이수와 이수 교환만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귀를 날일자로 지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렇게 하나 미끄러져 들어가는 수가 흙이 뒤로 붙여만 준다면 저 교환은 악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지금 이 선으로 이 선으로 붙였잖아요. 네, 뭐 붙이고 젖히는 변화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붙인 수로요. 예. 붙인 수로 여기를 붙이는 수요. 네. 네. 이렇게 붙이고 예, 젖혔을 때 그거는 안 되는 안 건가요? 되는 건가요? 뭔가요? 일단은 여기를 끊고 네. 이렇게 밀면 결국은 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없는데? 네, 끊어져 가지고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되고 아니요, 좀 더 수익기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느낌으로는 백도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호구 치는 것과 아래를 젖히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네. 네. 흙이 약간 위험한 작전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뒀을 때 백이 안 끊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밀어서 아, 연결을 하면 대신에 이제 귀 쪽은 백이 보호가 되니까요. 예.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뭔가 붙여서 두게 되니까 저 날일자에 흙이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한번 반격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도 해달라는 백이 건지? 인공지능의 뭐 해달라는 생각대로 거지? 쫓아가기는 참 어렵네요. 아직 여전히 여기 뭐 흙이 나와 해달라는 끊는 거예요? 약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 네. 백은 이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그냥 이쪽을 지키는 것은 좀 느리고 어차피 흙이 이렇게 받는다면 이 교환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득이 없어지고요. 네. 지금 여기서 인공지능 추천수는 반격입니다. 아, 그거는 이거는 정답지 보기 전에는 생각하기가 힘든 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반격이 근데 보고 나면 좀 무릎을 치게 되는 부분이 예. 항상 여기가 선수입니다. 귀 쪽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여기 찔렀을 때 여기가 선수니까 호구 치는 자세가 일단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를 두면 흙이 이쪽을 돌파하거나 혹은 뭐 이쪽을 두는 수를 떠올리게 되는데 네. 돌파를 하든 혹은 이렇게 돼서 백이 젖힐 수 있든 여기 끊는 수가 약해집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인공지능은 붙이라는 수를 이야기하네요. 야,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치받으니까는 살짝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저 붙이는 수는 정말 한 번이라도 보기 전에는 떠오르기가 쉽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지 선수 생각은 여기를 막으면 틀어막고 또 흙도 지키면 서로 간의 모양을 정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홍성지 선수가 당장 손이 안 나온 게 여기 돌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만약 끊어준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이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세 판단을 좀 해봐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두고 잇고 밀게 되면 이게 과연 누가 득일지 네. 네, 그 판단의 시간을 좀 자. 해봤습니다. 자, 백이 받아주고 귀를 흙이 맞게 만든다면은 흙이 살짝 포인트를 벌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일단은 뭐 백도 실수는 없었지만 예. 부분적으로는 흙이 이렇게 교환이 된다면 그냥 막은 것보다는 이 교환이 그래도 득이기 때문에 네. 김은지 선수도 여기를 두고 이쪽을 잇는 게 득일지 아니면 돌파를 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네, 바꿔치기 하는 게 득일지 그것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바꿔치기도 굉장히 유혹적인데요. 귀 실리가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됐나? 흙이 먼저 찌를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먼저 찔러서 네. 여기를 막는다면 어차피 여기 돌파하는 것은 백이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네, 네. 백은 결국 뒤로 그냥 이을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자리를 잇고 흙이 잇는다면 백은 이제 손을 빼서 손을 이쪽을 빼서 지키게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에 막는 그러면 것까지가 이제 선수예요. 아. 내가 안 받는다면 여기를 늘어서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형태로 되는데 이 형태는 흙이 꽤 두터워 보입니다. 그렇네요. 꽤 두텁네요. 그래도 없네요. 바꿔치기도 백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게 됐어 내가. 호락호락한 그런 장면은 아니로군요. 네, 그래서 홍성지 구단의 방금 전에 저 나간 선택이 정확했습니다. 네. 김문지 선수가 일단 속도가 약간 늦어진 걸 보면은 이 모양에 대한 연구가 완벽히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흙에 이 눈목자부터 해서 자주 등장했던 수법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김은지 선수의 여기 두는 수와 흙이 한 칸 띄고 백이 날짜 씌우는 수 여기까지는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의 후속 변화는 실전에 별로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두 선수 모두 뭐 그전에 인공지능을 통해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아마 처음 두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김은지 선수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치받았을 때 아마 막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 막을 생각이었는데 상대가 먼저 찔러오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 여기를 뒀을 때 끊는다면 이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막으면 끊어서 두 점이 잡히거든요. 예. 그럼 백은 늘어야 되고, 네, 이런 식의 변화인데 이거는 흙이 안 되겠네요. 백을 끝까지 공격을 가도 흙이 먼저 잡히게 됩니다. 네. 지금 뒷공배도 많기 때문에 흙이 잘 안 되는 그림입니다. 저의 예상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있고, 흙은 뭐 이쪽을 이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는 백돌이 좀 다 처리가 됐다고 보고 아예 그냥 반대쪽을 밀어서 이 모양을 좀 더 폭넓게 키울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정도 진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돌파합니까? 이것은 흙이 좋다고 나오네요. 네. 지금 홍성지 선수도 여기서 그냥 있는다면 이 수를 나쁘지 않은 수로 둔갑시켜 줍니다. 네. 지금 이 찌르는 수를 발견해야 방금 전에 백이 돌파한 수가 완착입니다. 그 교환을 안 하고 그냥 연결하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세 바꿔치기로 김은지 선수도 돌파를 했고 저렇게 돌파한 수가 이해가 되기도 해요. 특히 그 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다음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김은지 선수는 분명 여기를 둘 때 막는다고 봤을 테니까요. 네. 자, 정확하게 찔러갑니다. 네, 홍성지 선수는 뭐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개 있지만 네. 그 중에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어떤 탄탄한 기본기 이런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저런 부분은 잘 놓치는 법이 없어요. 단지 예전부터 홍성지 구단에게 뭐랄까요, 조금 본인 스스로도 아쉬움일 수 있고 또 성적 면에서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좀 더 속기에 강한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세계 대회라던가 예. 아니면 뭐 예전에는 시간이 긴 바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전에서의 타이틀 매치 이런 쪽에서는 활약을 크게 본 적은 없고요. 그것이 LG배 조선일보 기양전에서도 이제 본선에서 지금까지는 고전을 했던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김은지 선수가 잊고 나서 이제 좌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선택을 했네요. 결국은 이 형태에서 백돌이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이쪽을 지키느냐 그 둘 중 하나였는데 네. 역시나 여기 막히는 게 선수로 당하는 건 너무 아프다고 아프다. 판단을 했습니다. 한 수 투자를 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판단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쪽을 막히면 선수로 여기를 당하기 때문에 너무 두텁다. 네, 이것을 못 견뎠네요. 김은지 본인이 두터운 걸 선호하는 기풍이라 상대가 두터워지는 거는 또 보기 힘들어하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김은지 선수의 바둑도 좀 본인의 돌이 탄탄하고 두터울 때 자신의 능력을 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막히는 걸 당하기는 참 싫었을 거예요. 자, 선수를 홍성지 선수가 가져왔습니다.
느껴지지는 않겠지만은 흙이 살짝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대국자가 이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느냐 예.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서요. 그렇죠. 실제로 선수들이 대국을 끝마치고 이제 복귀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같이 찍어볼 때 예. 놀라는 경우도 뭐 여러 차례 볼 수 예. 있습니다. 흔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을 꼭 믿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프로 고수들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를 의심한다기보다 예. 인공지능은 쉽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인간에게는 뭐 양쪽 모두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인공지능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사실상 뭐 한 수 삐끗하면 다시 역전된다 이런 국면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우세하다고 했을 때에도 인간이 봐도 그게 공감이 되는 그런 형세가 있고 예. 인간이 봤을 때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형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틀렸다기보다는 좀 인간에게는 그만큼 바둑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지금 저렇게 걸쳐가니까 또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저 정도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지만 네. 사실 초반 중반까지는 한 수 잘못 둬서 한 집 정도 떨어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저 날일자 자. 흙은 귀를 지켜야 됩니까? 변해서 가야 됩니까? 보통 변에서 다가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우측에 흑돌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제일 먼저 떠올리는 수는 이쪽을 다가서는 수고요. 그런데 뭐 손 빼고 여기를 걸쳐도 되고 뭐 이쪽을 다시 걸쳐갈 수도 있고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지금은 이상한 선택은 아닙니다. 네. 단지 인공지능이 이 수를 왜 완착이라고 평가했는지를 말씀드리면 네. 인공지능은 지금 이쪽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흙은 여기를 걸쳐가고 백은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이제 부분적으로 받거나 아, 지금 하변을 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우변 쪽의 흙 모양이 두텁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견제해야 된다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런 의미도 있고 이 하변 쪽 자체가 내가 못할 리가 또 있어. 상대적으로 좀 얇은 백돌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공략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 내가 같고요. 얼마나 힘도 센데 내가 뭐 도와달라면 당연히 도와야지 나로서는. 내가 도와달라는데 그래서 내가 인공지능은 내가 지금도 거절할 수도 없잖아. 흙은 여기를 두는 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손 빼고요. 네, 그 빼고요. 외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 협공인지 갈라치는 건지 애매한 음. 이런 자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니에요. 바둑을 공부할 때는 저렇게 어정쩡한 수를 두면은 이 선생님에게 혼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인공지능 보면 어정쩡한 수들을 굉장히 많이 두더라고요. 네, 뭐 사실 어떤 수든 간에 다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정쩡한 수든 아주 타이트한 수든 예. 그때 정말 귀신같이 변신하는 것 같아요. 자, 홍성지 선수의 시선은 하변 쪽보다는 지금 상변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거 양걸침 못- 하거나 내가 못할 다가서거나 뭐 있어. 이렇게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가섭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네, 도와달라고 역시 나는 얼른 달려가서 저것이 도와줘야지. 이제 아저씨와 아저씨가 통했습니다. 저의 일감이었거든요. 인공지능 추천수에서는 아, 네. 3피가 안에 없었습니다. 아, 홍성지 선수가 바둑을 배우던 그 수업 시절과 제가 이제 비슷한 세대다 보니까 예. 네. 일감을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키워가면 되지. 부분적으로 백은 한 칸을 띄거나 아니면 화점을 붙이거나 이 둘 중 하나일 텐데요. 네. 두 대국자가 딱 20년 차이네. 2007년생, 87년생. 네. 홍성지 선수가 예전에 물가정보배에서 이세돌 구단을 꺾었던 것이 그래서 이제 본인의 커리어 네. 첫 본격 타이틀을 획득했던 것이 2008년이거든요. 예. 그 1년 전에 김은지 선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랫동안 홍성지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이세돌 선수가 내가 절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홍성재 선수가 깜짝 우승을 했어요. 결승 갔을 때 우승하기 힘들지 않을까? 너무 잘 나가는 이세돌인데 그랬는데 네. 우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홍성재 시대가 또 열리나 했는데 그 후로는 조금 조용했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홍성지 선수가 좀 더 극복해야 할 여지가 있다면 역시 시간이 긴 대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는 것, 이것이 아마 홍성지 선수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닐까 싶어요. 당시도 손이 빨리 나와서 좀 안 좋은 표현인가요? 경솔하다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네. 경솔해서 아니 손이 아니, 빠른 거거든요. 어렸을 때도 저도 이제 홍성지 선수와 연구생 생활도 같이 한 적이 있고 어렸을 때도 봤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뭐 재능 이런 것은 전혀 의심할 수가 없지만 예. 하지만 미안해, 확실히 그런 없어. 이미지는 있었어요. 좀 네. 빨리 두고 재능 있게 두지만 분명히 경솔한 면은 있고 네. 좀 속기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것이 홍성지 선수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리고 지금도 사라지지 않은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들 수 있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둑 리그에서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성지 선수가 속기전에서 보여주는 능력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예. 과거에 우승했던 물가정보배도 속기전이었고요. 그렇죠. 바둑리그도 속기전이었고 얼마 전에 또 맥심배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다 속기전입니다. 자, 김은지 선수가 선수가 이제 이제 난전을 내가- 유도합니다.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내가 뭐 앞으로 도와달라 하면 난 얼른 달려가서 도와줘야지. 랭킹 12위와 94위의 대결입니다.